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길목이 막혔고 유조선 150척이 공해상에 멈춰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계좌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용 지수는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죠. 단순한 지정학적 갈등을 넘어 우리네 식탁 물가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의 공습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기획의 산물입니다. 겉으로는 핵군축을 논하며 웃음을 보였지만 사실 그 협상 테이블 자체가 거대한 덫이었다는 데이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제네바에서 마주 앉아 우라늄 농축 제한을 논의하던 그 찰나에 미 본토에서는 비전략 폭격기가 이미 출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안심시켜 한 곳에 모으는 정보전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이란 수뇌부가 협상의 진전을 믿고 테헤란 중심부와 특정 지하시설에 집결한 바로 그 시각에 정밀 타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당국이 공식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하여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핵심 수뇌부 40여 명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지휘부가 이토록 단시간에 괴멸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이란의 의사결정 체계를 마비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적인 데드 세섭 작전이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작전의 냉혹함은 투입된 무기 체계에서도 증명됩니다. 사거리 500km 이상의 프리즘 미사일과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토마호크가 실전에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적의 방공망이 가동되기도 전에 수뇌부의 심장을 도려낸 셈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란의 물리적 피해 규모가 아닙니다. 하메네이라는 거대한 정신적 지주가 사라진 뒤에 닥쳐올 거시경제적 공백과 혼란입니다. 절대 권력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내부 권력 투쟁과 통제 불능의 보복을 부릅니다. 실제로 이란 하급 부대들은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기계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인 UAE와 카타르의 민간 시설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자산 가치를 위협하는 불확실성이 이제 막 임계점을 넘었다는 뜻이죠. 37년 철권 통치의 종말이 가져온 이 거대한 파동은 이제 이란 내부의 혼란을 넘어 미국의 전략적 계산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공습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세 가지 지독한 딜레마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승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먼저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던 2015년 핵합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보다 압도적인 조건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겠다는 양보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영구적인 농축 금지라는 사실상의 항복 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외 정책의 성과를 넘어 자신의 지지 기반인 마가MAGA 세력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페르시아어 메시지를 통해 이란 내 반정부 시위대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약속해왔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그는 말뿐인 지원이 아닌 물리적인 타격으로 이란 수뇌부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내부의 적을 흔들어 성체를 무너뜨리는 고전적인 심리전과 정밀 타격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명분은 이스라엘의 안보 요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복구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에게 최후 통첩성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이란은 현재 약 2,000발의 고도화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트럼프는 이 미사일 전력을 뿌리 뽑음으로써 중동 내 가장 강력한 우방인 이스라엘의 부채를 청산하려 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공습은 핵시설 파괴라는 표면적인 이유보다 이란의 국방력을 원천적으로 마비시키려는 전략적 목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칼을 부러뜨려 더 이상 중동의 패권 경쟁에 나서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동성에 노출된 이유도 바로 이 미사일 무력화라는 핵심 목표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은 이란이 가진 마지막 방어선이자 전 세계 에너지의 생명선인 탄도, 미사일의 실제 위력과 그 반격 체계로 향하게 됩니다. 미사일 무력화라는 미국의 목표에 맞서 이란이 꺼내 든 반격의 카드는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밀합니다. 과거 공습 당시 보복에 20시간이 소요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단 2시간 만에 조직적인 대응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수뇌부 괴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하급 부대들이 사전에 권한을 위임받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분산형 지휘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란은 현재 약 2,000발의 고도화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넣는 실존적인 전력입니다. 특히 이번 반격에서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타격의 정밀도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GPS 대신 중국의 베이도 위성 항법 시스템을 연동하여 미사일의 오차 범위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실제로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주요 군사 인프라에 가해진 타격은 단순한 위협 사격 수준을 넘어 방공망 와해를 목적으로 정밀하게 유도되었습니다. 이는 이란이 고립된 상태에서도 외부 기술력을 빌려 미국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을 갈아왔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진짜 전략은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정면 승부가 아닙니다. 미국 자국민이 주둔한 기지와 CIA 안가 등 민감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괴롭혀 트럼프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안기는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사상자 수가 늘어날수록 미국 내 여론은 악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트럼프가 승리 선언을 하며 물러나게 만드는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흔드는 변동성이 단순히 총성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고도의 심리전과 기술전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이란은 부러진 칼날을 쥐고서라도 미국의 동맥을 끊으려 시도하고 있으며, 그 타겟은 이제 군사시설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숨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바닷길이 멈춰서고 전 세계 물류 지도가 새로 그려지는 절박한 상황이죠. 이제 우리는 수뇌부가 사라진 이란 내부에서 누가 이 위험한 체스판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지, 그 권력 구조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절대 권력의 정점이었던 하메네이가 사라진 이란은 현재 극심한 권력 진공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88명의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 의회가 차기 최고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지만 미군의 정밀 타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모임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죠. 이에 따라 이란은 헌법에 명시된 비상체계인 3인 임시 지도자 회의로 즉각 전환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의 연장자인 아라피가 이끄는 임시 3두 정치 체제가 국가 운명을 쥐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무형 핵심 인물은 알리 라리자니와 아락치 외교장관입니다. 이들은 이란 내에서도 합리적 보수파로 분류되며 서구 사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들입니다. 겉으로는 강경한 보복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이탈리아 등 제3국을 중재자로 세워 실리적인 휴전 조건을 타진하는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휘부가 괴멸한 상황에서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은 이들이 사전에 준비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임시 체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혁명수비대와의 역학관계입니다. 성직자 중심의 임시 지도부와 실질적인 무력을 쥐고 있는 군부 사이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이란은 통제불능의 내전 상태로 빠질 위험이 큽니다. 트럼프 정부가 노리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뇌부를 제거함으로써 내부적인 권력 다툼을 유도하고 그 틈을 타 친미 성향의 온건파가 득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 이란이라는 국가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정치적 실험입니다. 결국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는 전쟁의 화염 속에서 체제 생존과 경제적 파국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구축했던 37년의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 어떤 새로운 질서가 들어설지가 향후 중동 정세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입니다. 이제 이 권력의 이동이 가져올 파장은 테헤란의 거리를 넘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동맥인 바닷길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가 체제 존립을 고민하는 사이 혁명수비대는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인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며 최후의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란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인 AIS를 조직적으로 교란하며 바닷길의 가독성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는 곧 글로벌 물류망의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공급망 자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등 인근 산유국들은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원유 생산 및 수출 인프라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UAE 내 미사일 137발과 드론 209대의 공격이 탐지되었으며, 비록 상당수 요격에 성공했으나 민간 시설의 피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 선을 위협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생산 단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란과 이라크, 카타르 영공이 폐쇄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공 물류 노선마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우회 항로 선택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운송시간 지연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죠. 여러분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경제적 재앙이 통계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러한 경제적 후폭풍을 인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방공 미사일 재고가 약 2주 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데이터는 이번 작전이 장기전으로 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핵무기이며 미국은 이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전이되기 전에 결정적인 성과를 내야만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4주간의 폭격은 이란의 숨통을 조이는 동시에 미국에게도 잔혹한 타임리미트가 설정된 도박입니다. 객관적인 군사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 등 핵심 방공 미사일 재고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해 약 2주 치 분량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트럼프가 장기전을 수행할 물리적 여력이 부족하며 3월 내에 반드시 결정적인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노리는 최종 목표는 단순한 파괴를 넘어선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입니다. 하메네이를 비롯한 강경파 수뇌부를 제거함으로써 내부의 온건파나 개혁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강제로 열어주려는 전략이죠.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외부의 압력에 의한 정권 교체는 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지상군 투입 없이는 시민군이 무장한 혁명수비대를 제압하기 어렵고 자칫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중동 전체가 통제불능의 화약고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격변은 이제 거시경제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란의 조직적인 반격은 약화되었을지 모르나 하급 부대들의 의한 개별적인 드론 공격과 유조선 테러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변동성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며 이는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안전 자산으로의 급격한 자금 쏠림 현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이번 전쟁의 종착역은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보다는 경제적 파국을 피하기 위한 미국의 명분 있는 퇴로와 이란 임시 지도부의 생존을 위한 타협이 만나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의 끝이 단순히 승패의 기록이 아닌 전 세계 거시경제 지도의 영구적인 변형으로 이어질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선언한 4주간의 폭격이 마감 시한을 향해 달려가면서 시장은 이제 폭발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붕괴라는 실질적인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유조선 150척이 멈춰선 호르무즈 해협의 동맥경화는 에너지 가격을 넘어 반도체, 자동차, 식품 등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 기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임시 지도부와 혁명수비대 하급 부대들은 비대칭 전력을 활용해 마지막까지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수뇌부가 괴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형 샤헤드 드론과 구형 액체 연료 미사일은 여전히 미군 기지와 주요 유전 시설을 위협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정밀 유도 탄약과 방공 미사일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2주 뒤의 시점은 트럼프에게도 명분 있는 퇴로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종착역은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보다는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한 굴욕적이지 않은 수준의 휴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순식간에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 인덱스는 지정학적 불안감을 먹고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죠. 이제 투자자로서 우리는 감정적인 공포가 아닌 냉철한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방어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쟁의 화염이 잦아들더라도 한 번 올라간 물가와 파괴된 물류망이 복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86세 독재자의 사망과 4주간의 폭격이 남긴 최종 성적표는 중동의 새로운 질서이자 전 세계 거시경제의 거대한 리셋입니다. 미국은 정밀 타격 자산의 재고 부족이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실질적인 수뇌부 제거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란은 중국의 위성 시스템과 하급 부대의 게릴라식 반격을 통해 완전한 굴복만은 피하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 유가와 물류비의 상승은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 전 세계 공급망 구조를 효율성 중심에서 안보 중심으로 강제 재편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투자자인 우리가 마주할 거시경제의 미래는 안개 전국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대에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방어적 재구성이 필수적입니다.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조절함과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면역력을 가진 에너지 독립형 산업과 공급망 다변화 수혜주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전쟁이 멈춘다 해도 한번 무너진 신뢰와 파괴된 물류, 동맥이 복구되기까지는 상당한 인플레이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도박과 이란의 배수진이 얽힌 이 잔혹한 체스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감정이 아닌 숫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37년 철권 통치의 종말은 누군가에게는 자유의 시작이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냉혹한 생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이 거대한 파동에 휩쓸려 증발하지 않도록 지정학적 변화와 통화 정책의 상관관계를 끝까지 추적하는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